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달 전쯤에 있었던 그 서대문구 경비원 내사 사건, 이 사건을 법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11월 2일쯤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73세의 경비원인 자기 아버지가 술에 취한 주민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라는, 그래서 이제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뇌사라고 하면은 이제 의식이 없고 깨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법적인 의미에서 뇌사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해 두셔야 될 것은 뇌사하고 식물인간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뇌사 같은 경우는 뇌의 기능 중에 호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정지된 상황을 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뇌사에 빠진 사람들은 2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뇌사라는 것은 이제 사망으로 이르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반해서 식물인간은 스스로 호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눈을 뜨는 행위를 할 수도 있긴 해요. 다만 뇌 중에 그 아까 호흡을 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다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들었던 서대문구 경비원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뇌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마 식물인간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뇌사와 식물인간,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나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뇌사든 식물인간이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는 우리 배우자, 자식, 이런 사람들을 다시는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에서 아마 느끼는 고통은 똑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똑같이 평가가 될 건데요. 법적으로는 과연 이 사람이 죽은 경우, 그리고 뇌사에 빠진 경우, 그리고 식물인간에 빠진 경우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또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호흡이 정지된 상태, 그 상태를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려서 이 사람의 호흡이 정지가 돼야만 이제 사망에 빠졌고 이 사람을 살인죄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사람을 때렸는데 이 사람이 뇌의 일부분을 다쳤고 그 다친 뇌의 일부분이 호흡을 관리하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호흡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뇌사라고 하고, 뇌사 같은 경우는 살인죄로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분은 사망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아직 내가 때린 행위로 곧바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고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를 치자를 써서 상해치사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살인죄에 비해서 이제 처벌량이 조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의식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뉴스라든지 특히 해외 사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20년 동안 뇌사 상태, 혼수 상태였는데 깨어났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식물인간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호흡도 가능하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중상해죄라는 것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중상해죄라는 거는 중자가 심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무겁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무거운 상해죄, 상해죄라는 건 사람이 다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겁게 다쳤다, 아주 심각하게 다친 상태다. 뇌의 일부분이 다쳤다는 것은 심각하게 다친 상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죽은 경우는 5년에서 최대 3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안이 중할 때는 무기징역도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도 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사형은 사실상 무기징역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살인죄, 다른 사람을 때려서 이 사람이 호흡이 정지가 된 상태를 만들었다. 내가 때리는 행위로 바로 호흡이 정지가 됐다면 최대 30년 감옥에 가거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상해치사, 아까 뇌사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뇌사의 개념은 법적으로는 상해치사라는 이제 범죄에 해당을 해요. 내가 때렸는데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상황이에요. 내가 때려서 시간적인 간격이 중간에 존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아까 살인죄랑 똑같아요. 다만 최소형이 조금 다릅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옥에 5년 이상 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상해치사, 내가 때려서 시간적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죽은 경우, 즉 이렇게 뇌사 상태에 빠져서, 보통 뇌사에 빠졌다고 하면 제가 2주쯤 뒤에 사망을 다들 하시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때려서 뇌사에 빠졌고 그리고 2주 뒤에 죽으면은 이때는 최소 3년 그리고 최대 30년의 법정형, 즉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인간에 대해서 한번 형법의 적용을 한번 보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우는 이분이 깨어날 수가 있죠. 아직까지는 죽었다거나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거운 상해, 즉 굉장히 심각한 상해죄, 즉 중상해죄에 해당을 합니다. 중상해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죽은 경우에 비해서 그 징역형이 3분의 1로 이제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 1년의 징역 그리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국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국회의원 분들이 만든 법률이 이렇게 사람이 죽은 경우와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 그리고 식물인간에 빠진 경우를 서로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라든지 이런 선거에 평소에 관심이 별로 없다가도 이제 특정 선거, 대통령 선거라든지 아니면 관심 있는 인물들이 나왔을 때 선거에 참여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그다음 뉴스라든지 미디어에서 특히나 또 정당 이런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죠. 그러나 투표라는 것은 비단 이렇게 어떤 특정 인물이라든지 특정 사건이 있어야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듯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겠고 바꿔야겠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국민의 대표자인 우리가 평소에 뽑는 국회의원들 있죠. 이분들이 법을 1차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분들을 국회의사당으로 보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시민들의 가장 소중한 권리이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내가 나의 권리 그리고 나의 힘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불합리한 점들 내지는 불균형한 점들이 좀 더 개선되고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